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화면에 지금 나와 있죠. 마음아, 넌 누구니? 내 마음 대화법이에요. 사실 내 마음을 가장 모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 자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이런 희망을 갖고 있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걸게 돼요. 내가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서 위로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희망은 사실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해요. 내가 내 마음을 솔직하고 진솔하고 또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마음 대화는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코끼리가 한 마리 나왔어요. 여러분, 이 코끼리는 28살, 이름은 코식이에요. 이 코끼리는 태어나자마자 한국의 동물원으로 왔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김종갑 사육사가 이 코끼리를 아기 때부터 키웠어요. 여러분, 이 코식이는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말을 하는 코끼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 중에서도 인간의 음성을 결코 비슷하게 따라할 수 없는 동물이 코끼리예요. 코끼리의 구강 구조는 그냥 근육이 옆으로 쭉 찢어져 있고요. 입술이 없기 때문에 윗입술의 형태로 코가 그냥 덮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코끼리의 음성은 20Hz 미만, 아주 낮은 저음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귀에 안 들린대요. 그런데 이 코시기는 정확하게 인간의 말을 합니다. 이 코를 사진에도 보면요. 코를 이렇게 입안으로 말아 넣었죠. 입안으로 말아 넣어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안녕, 좋아 이렇게 말을 해요. 특히 좋아라는 단어는 코시기가 가장 좋아하고 좋아, 좋아 이렇게 아주 크게 말을 한답니다. 자, 코시가 느낌은 좋아? 우와. 자, 다시 한번. 코시기 좋아? 우와, 들으셨나요? 독일의 언어학자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언어학자 2명이 한국으로 와요. 그리고 코시기를 관찰해요. 그런데 진짜 코시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시기를 가까이에서 관찰을 하고 2012년에 유명한 온라인 과학 저널에 논문을 발표합니다. 코시기는 말을 한다가 결론이에요. 그 비밀은 어디에 있었냐면 코시기가 감정 소통을 너무나 하고 싶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김종갑 사육사에게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코시기를 키우게 되었는데 코시기는요, 코끼리는 동물 중에서도 우울증을 가장 많이 겪는데요. 왜냐하면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기 때 혼자 동물원에서 떨어져서 크면 가장 우울증을 많이 겪는, 그래서 그걸 난 사육사가 와이프한테 부탁을 했대요. 내가 아이 낳는 걸 좀 연기하고 코시기를 진짜 사랑으로 한번 키워볼게. 그리고 정말 사랑하면서 항상 칭찬해주면서 만지면서 코시가 좋아? 코시가 좋아? 이러고 물어봤대요. 항상 만지고 칭찬하고 코시가 좋아? 코시가 안녕? 이렇게 진심의 언어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시기도 자기의 진심의 마음을 나도 아저씨가 좋아요. 정말 고마워요. 이걸 표현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코시기는 밤새 코를 입속으로 말아 넣어서 그걸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입술의 모양을 만들어서 좋아, 좋아 이런 발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사람들끼리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끼리도 우리는 같은 한국말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너랑은 말이 안 통해.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해요. 우리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정말 가까운 가족인데도 마음이 상하면 말이 안 통한다고 몇 달씩 말 안 하고 지내기도 하고요. 연세 높으신 어른들을 보면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인연이 끊어진 채로 사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말이 안 통한다는 건 한국어가 안 통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의 감정을 이해 못하고 서로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마음의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심의 감정을 이렇게 진솔하게 솔직하게 잘 전달하면 말할 수 없는 동물도 말을 배워서라도 소통하고 싶고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좋아요, 고마워요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코시기는 너무나 감정 소통이 하고 싶어서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논문을 읽고 울어보긴 처음이었어요. 이 코시기에 좋아, 좋아 이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감정 때문에 저런 말을 내뱉었을까? 저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런 마음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감정의 갈등을 정말 많이 해소할 수가 있어요. 상대의 감정을 읽고 저 사람의 소망은 뭘까? 소망을 읽는 거예요. 남편이 밤 12시까지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다가 12시에 딱 현관문에 들어섰어요. 그랬을 때 아내가 저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자, 아내가 얘기합니다. 소파에 앉아있다가 손 없어? 딱 삼음절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12시에 들어온 남편이 현관에 서서 궁금하긴 해? 이랬어요. 아주 대화가 짧죠? 자, 그러면 아내는 어떤 감정에서 저런 말이 나왔을까요? 아내의 감정을 우리 단어로 말해볼까요? 어떨까요? 12시까지 연락이 없었어요. 단어로 말해볼까요? 네, 걱정. 네, 또요? 불안. 또요? 섭섭함. 그래요. 네, 잘하고 있어요. 또 하나만 해볼까요?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의심을 말하기도 했어요. 어떤 여자랑 있길래 12시까지 연락도 안 하다 이제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리고 어떤 분은 참담함이라는 단어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남편의 감정을 우리가 유추해 볼까요? 남편이 궁금하긴 해 이랬어요. 자, 이 집의 가정 배경을 설명하면 첫째는 대학생이고 둘째는 올해 고3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남편보다는 아내가 누구한테 훨씬 신경 썼을까요? 아이들한테. 그래요. 제가 이 아내를 지켜보니까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뭐 입고 나가는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면 이 남편이 거기 현관에 서서 궁금하긴 해 이랬어요. 전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자, 이 남편의 감정은 어떨까요? 그쵸? 섭섭함. 당신 나한테 너무 신경 안 쓰잖아. 그럼 당신이 먼저 여보 어디야? 밥은 먹었어? 오늘 늦어? 이렇게 연락할 수도 있잖아. 이때까지 팔짱 끼고 기다리다가 내가 들어오니까 손 없어? 이렇게 야단치는 거 나 너무 섭섭해. 이런 감정일 수 있겠죠. 또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그래요. 허무함. 허무함의 감정도 남성들이 잘 찾는 감정이에요. 내가 25년 동안 가장으로서 고생했는데 이렇게 대우를 못 받네. 인생 참 허무하다. 그럴 수 있어요. 슬픔, 외로움 이런 감정들도 다 숨어 있겠죠. 이렇게 감정 찾기를 해보니까 어때요? 두 사람이 참 말은 예의 없이 했지만 두 사람의 감정이 조금 이해되지 않나요? 그러면 아내의 소망 읽기를 할 차례예요. 이 아내는 그냥 자기의 감정을 툭 말로 내뱉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의 소망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소망 읽기를 해봅시다. 아내의 소망은 뭘까요? 아내의 소망은? 그래요, 맞아요. 여보, 늦으면 연락 좀 해줘. 나 걱정했잖아요. 연락해주면 좋겠어요가 이 아내의 소망이에요. 이 남편의 소망은 뭘까요? 여보, 그래요. 나한테도 관심 좀 가져줘요. 나한테도 관심 좀 가져줘. 애들한테 쓰는 관심의 반만. 그래, 여보, 나한테 연락 좀 자주 해줘. 그럼 나도 사랑받는 느낌이 들 것 같아. 이게 이 남편의 소망이겠죠. 봐요. 우리는 이렇게 타인의 감정을 읽고 그 타인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부가 이 대화를 주고받고 2시간 동안 부부싸움 하는 것도 지켜봤고요. 그 이후에 이 부부를 앉혀놓고 이렇게 감정을 읽고 소망을 읽는 연습을 함께 해봤어요. 그때 아내도 남편도 서로의 감정을 거의 10개 가까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물어봤어요. 아내에게 남편의 감정을 찾고 나니까 지금 느낌이 어때요? 라고 물으니까 좀 불쌍하네요 이랬어요. 남편한테 아내의 감정을 찾고 나니까 지금 느낌이 어때요? 이러니까 남편이 미안하네요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이렇게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찾아보면 이렇게 말만 가지고 싸우지 않을 수 있게 돼요.